두 사람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셈인데. 탈옥이지 탈옥. 네. 지기현 판사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무슨 부기여관을 노리려고? 예를 들어서 신부정 검찰총장은 저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인가? 이익이죠. 그렇다면 내란 종사자로 연루될 위험이 있나 이 사람도? 그럼 윤석열 풀려나야 되는 건가? 나야지. 윤석열의 이익이 자기 이익과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기현 판사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 지기현 판사는 두 가지가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소위 법조 인맥 옛날에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누구 판사 이름을 딱 쓰면 이 사람이랑 근무연, 학교, 연수원 동기, 기수 이거 쫙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맵이 있어요 그런? 예. 그 법조 내비게이션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들도 이제 의뢰인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받으면 의뢰인이 그 판사님이랑 아는 사람 없냐 한 명 더 선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조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수원에서 많았을 때가 2,000명, 1,000명 적을 때는 200명, 150명이 연수원에서 있다가 법관으로 가고 검사로 가고 변호사로 가는 거거든요. 네. 150명, 200명 원로 법관들은 150명, 200명 시절이에요. 사시 시절은 그랬죠. 네, 사시 시절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인맥이 풀 가동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법조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왜 있었겠어요? 법조 내비게이션.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네. 이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구속기산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기가 답을 준 거야. 법조문 명문과 달리 실무 71년과 달리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람한테 판사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은 즉시항고하지 않고 이것은 모종의 라인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쿵짝쿵짝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라인은 뭐지? 저 뭐 찾아봐야 되겠죠. 라인인 거예요? 아니면 신념이라고 보기에는 이 양반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단순히 나를 시간으로만 바꾼 게 아니라 체포적부심도 빼고 막 구속전 신문도 빼고 많은 일을 했어요. 네. 체포적부심 뺀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그 얘기를 그때 못 알아들으셨구나. 그때 잘 못 알아들었어 내가. 그때 내가 이게 더 웃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10시간. 이런 거잖아요. 공부해 보면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체포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또 체포된 때로부터 10일 내에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고 1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된 다음에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 구속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기간이 48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48시간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그래요. 여기에서 한 12시간 걸렸어. 이걸 빼버려. 그럼 뭐 그러면 36시간에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번에 체포는 검찰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했죠. 체포적부심 하는 동안은 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의 시간이 아니야. 법원의 시간이지. 그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 신문하는 것도 법을 보니까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고 검찰에 돌아가는 때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검찰의 구속기간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원이 서류를 받아서 법원이 판단하는 법원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찰 구속기간에 빼야지. 안 뺐어. 그걸. 근데 체포부터 안 뺐다는 거지. 그러니까 체포 시간부터. 저는 구속에 이거 아닙니다. 구속의 심사, 사전 심사할 때 피의자 신문할 때 이것까지는 검찰이 계산했더라고요. 혹시 이걸 넣을지도 모른다. 이거까지 계산했는데 체포적부심을 넣을지는 몰랐어. 검찰도. 그러니까 그때 월요일 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게 시간이 절묘하다. 체포적부심 시간이 10시간 32분이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야 니네 9시간 45분 도과했어. 이 9시간 45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체포적부심을 10시간 32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지막 고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거였다라고 월요일 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제가 그거를
그 다음날 이해했어. 왜냐면 내가 법조항을 다 몰랐거든. 근데 법조항을 다 이해하고 보니까 이 양반이 총 3단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일자를 시간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걸로도 그 구속 시간이 안 맞아. 안 맞아. 남아. 남아. 그래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넣었어.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걸 했는데도 남아요. 시간이 왜 아직도 남아. 9시간 정도가 남아요. 9시간 그래요. 정도가. 9시간 40분. 이 9시간을 어떻게 없애지? 그거를 체포심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야. 10시간 35분을 딱 넣어서. 네. 그래서 9시간 45분을 지났다라고 3단계를 거친 거로 보입니다. 네, 3단계를 거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문을 쭉 보면 요거는 혹시 깨질지도 몰라라고 해서 결정문에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수사권을 대법원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거기서 만든 찾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차피 검찰이 즉시한 할 거 아니냐. 자기가 지금 책임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나왔던 얘기 아니 뭐 대중적에 열려 있고 공적 비판은 자유로운 거야라고 쿨한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쿨한 척하는데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런 카르텔이 있었을 것이다가 하나의 가설이고 그래 카르텔 없다 치자. 근데 이거 딱 보면 화약고 앞에서 성냥불 장난하고는 어린애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폭발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전 모르고요. 그냥 뭐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뭐 이런 태도야. 일자를 시간으로만 바꿔서 계산했으면 그 양반이 말하는 일종의 선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엄밀하게 봤더니 시간 계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 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그런데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집어넣고 거기다 체포 적부심 이거 다 법에서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2개를 다 넣었잖아요. 이거에서 어떻게 선의를 볼 수가 있는가? 윤석열 검찰에서 인권 옹호를 나오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논리를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 하는데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성훈 경호처 사장에 대해서 3번 구속영장 발의한 것을 그때 왜 이랬냐라고 하면서 계속 따지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검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확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국정조사할 때 마지막 날.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그랬냐고. 언제부터 검찰이 그랬냐고. 그거는 의심스러울 때는 윤석열의 이익으로 한 거죠. 예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법이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태는 법이 윤석열 앞에서만 휘어진다예요. 혼자만. 오직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고요. 앞으로 절대 없겠죠. 왜냐하면 저거 하고 나서 사방팔방 실무도 빗발치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 대검에 빗발치고 그리고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피의자들 가족도 물어보고 할 테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일자로 계산해. 윤석열 하나 탈옥시키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이해해야지 어떻게 저런 일을. 그런 이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쪽 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 판사라고 하잖아요. 사회주의 판사.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노동운동했다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 보좌관들이 함께 했던 일인데 그때 민노당 보좌관만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너무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까지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야 된다. 비판해야 됩니다. 계속 소환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더 나빠요. 심우정 특히 앞에서 거짓말 뭐 했는지 쭉 얘기했잖아요. 뭐 구속 취소 구속 집행정지 쭉쭉쭉 이야기를 했는데 본안에서 다루겠다라는 얘기.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럼 즉시 항고를 했어야지 왜 본안에서 다투? 그러니까 일반 항고라도 하든가. 일반은 보통 항고라도 하든가. 네. 그다음에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건 링이 달라요. 사건 번호가 다른 겁니다. 본안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야. 아니 본 게임에서 링에서 싸울 수 있는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가 있는데 그 링에는 안 올라가. 그래놓고 여기는 그걸 갖고 싸우는 데가 아니야. 거기서 다투겠다. 유무죄를 다투는 곳인데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1심 판사가 이거 풀어준 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다투? 어디서 다툰다는 거야? 어디서 다툰다는 거야? 거짓말. 아니 지기현 판사는
지금 이건 법원이잖아요. 구속 그 검찰 단계에서의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풀어준 거잖아요. 바로 재구속할 수 있어요. 직권구속해야지 법원에서. 법원은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기현 판사한테는 재구속하라고 요구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검찰한테는 일반 항고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항고를 박세현 그 특별수사본부장이 보통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왜 심우정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 그러다가 윤석열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잖아요.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거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 자, 일반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 말은 그건 박세현이 한 거야.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위헌이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에요. 일반 항고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러다가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어떡해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했고 박세현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액션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보통 항고도 안 한다.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어떡해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지금. 났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해. 고등법원 판사가. 지기현 판사 그렇게 놔둬야 되나?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이미 고발 당했고 예. 예.